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 정말 숨막히게 국제 정세가 돌아가고 있는 이 시간 비트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10만 달러를 좀 하회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급등했어요. 네, 다시 10만 5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다시. 맞습니다. 예. 네. 이게 결국에는 중동 이슈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네, 이번 가격 변화는 중동 이슈가 가장 큰 변화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지난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17일 G7 회의에서 조기 귀국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때 10만 3천 선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고 긴장 고조로 인해서 19일 이후 연속으로 가격이 빠지면서 22일 이제 폭격을 하면서 9만 8,240달러까지 빠졌던 상황인데 그 위에 이제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아침 10만 5,500달러까지 맞아요. 회복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번 이스라엘, 이란, 미국 사태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비트코인은 글로벌 리스크에 강한 자산이라는 특성들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리스크에 좀 더 강하다라는 것도 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지지하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다가 호재가 나오자마자 이걸 또 바로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최근에 왜 주목을 받고 있고 강한 자산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했는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12시간짜리 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짧은 휴전이긴 하지만 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워낙 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부분과 또 주변 국가들의 이제 이해관계들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가격의 하락은 알트코인들이 좀 하락폭이 컸었고요. 그랬군요. 예, 비트코인은 견조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 전망하는 부분 중에 FX 프로의 분석가인 알렉스는 이제 시장이 조금 더 혼란스러워질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비트코인 상승 추세가 후퇴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긴 했는데 이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하락에 대한 관점이 있다기보다는 이 상승하는 추세가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장기 보유자들의 지갑에는 큰 변동이 없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뭐 자금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순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장 반응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가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뭐 24시간 안에 어떻게든 종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뭐 떨어질 걸 걱정하는 것보다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해보는 게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 시장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요즘 뭐 그냥 그 키워드만 써놓으면 다 난리예요. 진짜로 뭐 묻으면 간다 뭐 이런 표현이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큰 메가 트렌드 하나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예.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규제 지원, 서클의 약진, 관련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라는 세 가지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7일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된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원 통과와 대통령 승인이 곧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실한 규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핫한 기업 중에 하나인 서클을 볼 수 있는데 예. 6월 5일 상장했을 때 공모가는 31불이었고요. 상장 시초가는 69불이었는데 그날만 168% 상승을 했고 그랬죠. 어제도 이제 10% 상승하면서 지금 26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연일 최고 300달러까지 갔었어요. 300달러 근접해서 예. 좀 빠졌던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클은 미국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코인베이스가 합작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슈에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월마트, 아마존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과 예. 이제 주요 은행사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사업에 대한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이 기술 기업들과 제휴해서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에도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페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뭐 모르겠어요. 이게 주식을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막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USDT라든지 USDC가 아무래도 달러랑 1대1 패깅이기 때문에 급등을 할 수 없어서 다들 뭐 서클이니 국내에서는 말씀하셨던 뭐 카카오페이니 이런 종목 날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투자 의견 좀 가능하신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 코인 자체는 뭐 1대1로 패깅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발행량이 늘어날 경우에 이 발행사들은 사실은 그냥 아주 쉬운 형태의 구조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해당되는 발행 기업들과 발행 기업들의 시장에 대한 유통량, 시장에 대한 영향력들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자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뭐 지금 막 이렇게 날아가고 있을 때 잡는 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예, 뭐 조정이 나오면 언제든지 담아봐도 이게 아무래도 메가 트렌드니까, 그렇죠? 네, 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워낙 서클의 지금 추세나 포지셔닝이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서클 사도 돼요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클은 아직도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오. 지금 이제 서클을 대응할 수 있는 그 경쟁 업체들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 예. 이제 서클에 대한 활동량은 유럽만 해도 미카 기준을 테더가 따르지 않겠다라고 함으로써 예. 유럽 시장도 다시 좀 시장을 확대할 기회까지 생겼기 때문에 서클은 지금 당분간은 그렇게 리스크보다는 계속 호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뭐 주식시장에서 차트라든지 뭐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이게 신고가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역사적 최고가라는 게 왜냐하면 거기서부터는 팔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뭐 일부가 이제 여기면은 좀 두려워하면서 좀 정리해 볼까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제 물렸던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할 때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건데 이 천장이 없으니까 계속 뚫고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뭐 간밤에는 살짝 윗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면 얼마든지 기회는 넓게 펼쳐져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주목을 계속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 또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강세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이제 21일 날 있었던 BTC 프라 2025 행사에 참석해서 2046년까지 2,100만 달러 가격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었는데 그리고 본인의 X 계정에도 22일 날 이 내용을 짧게 올렸습니다. 이 발언이 관심을 받는 부분들은 작년 내슈빌에서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서 2045년까지 1,300만 달러를 간다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번 달 6일에도 CNBC와 인터뷰할 때 이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재확인했는데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 행사에 가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전망을 이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럼 이렇게 2배 이상 상향 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대대적인 지정학적 변화가 있고 암호화폐 채택을 지원하는 규제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조금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가 되는 그쵸? 부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 각 주에서도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제 이제 텍사스에서 상원 법안 21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공적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쪽으로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이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암호화폐 채택과 관련해서는 이 국가적 비축뿐만 아니라 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매수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큰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점점 더 글로벌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래티지 이후에 기업들과 또 작년 ETF 승인 이후에 기관들의 예. 자금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데 상장사 131곳 중에서 비트코인을 83만 2,704개 원화 기준으로는 약 121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예.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라는 사이트에서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기준 중에서는 어제 기준으로는 243개 기업으로 늘어나 있고요. 이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또는 재무적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재무 전략이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채택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목할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뭐 샘러 사이언티픽 이런 회사도 전략을 좀 공식화했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뭐 비트맥스 어제는 또 위메이드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샘러 사이언티픽은 헬스테크 기업이고요. 예. 이번에 주목을 받게 됐던 부분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보유 계획을 발표했다는 부분들인데 현재는 4,449개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고 전체 기업들 순위에서는 한 14위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올해 말까지 이제 10,000개, 내년 말까지 42,000개, 그리고 2027년 말까지 10만 5천 개를 보유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체 2,100만 개의 비트코인 발행량 중에서 0.5%를 보유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고 이 샘러 사이언티픽의 투자 전략은 에릭 샘러 의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2023년 4월에 이사회에 합류를 했고요. 여기에 2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요 투자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전략이 마치 마이클 셀러 의장이 주도하는 것 같은 전략으로 가고 있어서 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네.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트맥스가 이제 매우 공격적으로 예. 2월부터 이제 회사명을 바꾸면서 이제 재무 전략을 세우고 있고 원래는 이제 위메이드가 원래 1등이죠.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긴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위메이드는 그걸 전략적으로 하겠다기보다는 워낙에 이제 크립토 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확보된 것이 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전략이 있는 것이고 스트래티지 이후 주목해야 될 기업 중에 하나는 일본에 있는 이제 메타플래닛이라는 예. 기업입니다. 원래는 이제 호텔과 여행업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트래티지와 동일한 전략들을 세우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략 이외에 여기도 2027년 말까지 21만 개의 비트코인 매입을 목표로 조정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발행량의 1%를 보유하겠다는 그런 전략이고 지금 현재는 이번에 또 매수를 해서 11,111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제 바로 앞서 있는 테슬라에 이어 8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들어봤던 게임스탑 같은 회사들도 이제 비트코인 매수를 기업의 중요한 재무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계속 봐야 되는 게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샘러 사이언티픽 그리고 뭐 스트래티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이제 비트맥스, 위메이드의 주가도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뭐 거의 우상향, 거의 날개 달린 듯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비트코인 가격이 왜 지지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 갔다가 이 기업들이 왜 이걸 사는지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계속 그 어떤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에도 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이제 주요 공약 사항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 현물 ETF 연내 도입을 언급했기 때문에 예. 그동안 이게 작년 이후도 내내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투자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과 개인들에게도 좋은 투자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도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열어주는 것도 우선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신뢰성과 접근성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뭐 거기 이제 뭐 계좌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 증권 계좌 이외에도 뭐 계좌를 다양하게 운용하는 게 좀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현물 ETF 도입된다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요, 이거 좀 흥미롭네요.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이 국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뭐 이 관련된 기사는 뭐 국내에서 특별한 지표를 개발했다기보다는 예.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예.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것인데 비트코인 가격 예측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한 지표와 여러 가지 모델들이 기존에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뭐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금은 이제 채굴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채굴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 채굴 비용과 비트코인 하나의 시장 가격을 봤을 때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자가 늘어서 채굴 비용이 늘어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또는 시장 가격이 낮으면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제 채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공급량과 시장 가격이 상호 조정되는 형태의 구조들을 가져왔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이 부분도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뭐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채굴 기업들이 그쵸. 채굴한 이후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보유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채굴은 되지만 시장에 공급되는 공급량은 매우 제한적이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관들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유통량들은 사실 채굴하는 것과 관계없이 유통량이 줄어드는 형태의 상황들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 외에는 또 한 가지는 뭐 저도 주목해서 보는 부분인데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글로벌 통화량인 M2와의 비트코인 그 가격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매우 상관계가 높다는 형태의 보고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M2 양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추종하는 형태로 간다라는 그쵸. 부분들이 있어서 예.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고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자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유동성 공급의 한 가지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특별한 게 나온 건 아니네요. 네, 이제 특별한 건 아닌데 네. 이제 비트코인 가격으로 뭐 어떻게 산정되는 거야, 어떻게 예측하는 거야라는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더 비트코인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시각들이 조금 더 진지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좀 공인된 기관 같은 곳에서 약간 공식적으로 카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계속 찾고 있다 정도의 느낌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증권가에서도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채굴 비용 이거는 지금은 조금 트렌드에 안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M2 통화량이라든지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들 혹은 유출되는 자금의 흐름들은 분명히 비트코인 가격의 전망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점점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긍정적인 이슈들 더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철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